그 두 분의 탈당 이력에 안철수 의원이 뭔가 이렇게 계기마다 있었던 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남는 카톡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안철수하고 음. 가서 학생도 먹고 맥주도 한잔 하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예. 대면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여기 이제 그 프로그램 출연할 때 분장실에서 네. 만난 적이 있어요.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법정모독 커튼콜 시작합니다. 오늘은 짠한 남매 버전으로 모셨습니다. 김정천 의원님 그리고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남매는 또 뭐야? 형님 동생 하다가 근데 우리도 브라더예요. 브라더세요. 제가 형님이라고 하니까. 두 분은 또 처음 만나신 게 또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은데. 네. 2000년대 초. 사실은 그 전에 네. 예, 민주당 아주 네. 오랜 예, 그 시절부터 뵀었죠.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국회 본청을 들어가면 왼쪽 첫 방이 민주당 원내대표실이고 오른쪽 첫 방이 국민의힘 대표실이에요. 제가 한 바퀴 뺑 돌았잖아요. 뺄지도 없이 본청만 한 바퀴 돈 사람. 그 이제 김철근 총장님이 이제 김근식 교수와 이제 항상 나오시면은 거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정도. 오늘은 또 이렇게 발랄하고 이렇게 정겨운 누님이 아니 오늘 오셨으니까. 민주당이어서 뭐 집권당인데 잘 보여야지. 네, 집권당 소속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소속만 그래. 아니 오늘 또 안 그래도 두 분을 딱 모시기로 했는데 네. 마침 또 우리 추억의 안철수 의원님이 뭔가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 오셔가지고 사실 그 두 분의 탈당 이력에 안철수 의원이 뭔가 이렇게 계기마다 있었던 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남는 카톡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안철수하고 음. 최근에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따로 본 건 아니고 단일화 뭐 대선 때 아. 가천대학교의 삭식 먹자 하는 그 행사에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보통의 사람 같으면 자기랑 오래 했잖아요. 별일 없냐? 그리고 어깨도 한번 두드려주고 뭐 이럴 건데 그게 없어. 무슨 꼭 사이보그 보는 느낌? 그럼 차라리 제가 위안이 되네요. 아니 저보다 그 총장 훨씬 오래 같이 오래 있기도 했고요. 제가 예. 독일 가 있을 때 제가 제 사비로 독일까지 찾아가서 학생도 먹고 맥주도 한잔 하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예. 대면 그랬으면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왜냐면 대선 때 대변인 하면서도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고생 많았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그 프로그램 출연할 때 분장실에서 네. 만난 적이 있어요. 그냥 인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서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출입 기자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우리 또 네. 황 기자님하고 출입 기자들도 알게 항상 됐지. 만나면은 그 이 모임만 남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위안을 많이 해요. 맞아요. 사람은 남았어요 우리끼리. 그 어쨌든 그 안 의원이 이제 월요일에 깜짝 선택을 했어요. 이제 혁신위원장 이제 안 한다고 하면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뭐 철수가 철수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보였어요?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 출마하려고 하면서 전화를 했대요. 안철수한테. 안철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혁신위원회를 꾸려라.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당선이 돼서 당신이 말한 대로 혁신위를 꾸리려고 하니 위원장을 맡아달라. 설득을 해서 위원장을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혁신의 핵심적인 건 결국 인적 청산인데 그렇죠. 이른바 쌍권을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위원들을 정권을 주라. 내가 좀 구성을 해보겠다. 그 안을 올렸는데 안철수가 생각하는 사람을 뺐어요. 2명을. 결국 인적 쇄신에 대한 얘기를 못 받아들이는 구조가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뭐 바지 역할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좋게 보는 거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야, 대표를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이걸 확 던지고 나가야 되지? 뭐 이걸 좀 보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이 혁신위원장에 내정됐을 때 안철수가 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왜 저걸 받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의도에서. 애초에 혁신위원장을 받을 때 조건을 달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혁신위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대로 전적으로 수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위원장 이거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흘 동안 고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혁신위원장 받을 때까지. 사흘 고민해서 받아갖고
닷새 만에 집어던져요? 자, 이런 초식은 빠르다. 또 무슨 초식인지 음. 이 송원석 비대위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이를테면 친윤 1진이 가고 친윤 2진이 왔다 이런 말까지 하는 정도인데 아무것도 없이 하겠다고 하면 지금 보니까 뭐 전당대회를 8월 중순에 한다잖아요. 조금 지나면 이제 한 40일 남은 건데 전당대회 국면 들어가면 뉴스가 어디로 가겠어요? 누가 출마를 하네 안 하네, 누구랑 단일화를 하네 이런 얘기로 가버리지. 혁신위는 그냥 안중에 넘는 거잖아요. 그거를 사선인데 이거를 판단을 못했다는 게 안철수 잘 알잖아.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판단을 지금 옆에 누구 어떤 참모가 있어서 판단을 해주는 건지 이제 온전히 이제 본인이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안자를 두 분 모신 김에 또 안희원 선택에 대해서 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또 준비한 게 이제 아 뭐가 있습니까? 아유 이거 저도 처음 해봐가지고 짜잔. 아예 야. 와 아예 이제 깔아놓으셨군요. 일단은 준비한 게 안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 오게 된 계기부터 지금까지 몇몇 장면들인데 잘했다 못했다. 안 의원의 정치 인생 득실로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나씩 한번 천천히. 이 인상 쓴 게 다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평가하면 지금 이 몇 년 동안의 정치 인생을 다 잘 못했다고 평가하신 거네요. 이게 또 너무 옛날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서 여기에 맞춰서만 다시 얘기를 해보면 오늘 오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SNS 글을 올려가지고 전당대회에 나가기 위한 빌드업 아니었냐.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크게 거시적으로 봤을까요? 큰 그림을 그리진 않았을 거다.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참 정치적 판단력은 글쎄 5선 6선 가면 나아질까요? 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대표는 저는 이미 어려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특검법에 찬성하면서 본인이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도 보수 개혁적으로 쇄신 할만하네. 그런 이미지가 그냥 이번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다 물거품 돼버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저희 정성국 의원하고 이제 인터뷰했었는데 조경태 의원의 출마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거치가 정리가 되면 뭐 중간에 드랍할 수도 있고 약간 유동적인 걸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경태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보기 한동훈이 손이 근질근질해가고 못 견딜 것 같은데. 나오면은 이제 단일화 형태로든 지지 선언하고 드랍하든지 하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 특히 안 의원은 더 당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았으면 성과가 있든 없든 벽에 부딪힐 건 뻔하거든. 한번 부시겠다고 덤벼보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상황. 그러면서 내가 더 큰 뭔가를 해야 이걸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먹히냐고요. 결국은 안철수답다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동아일보 칼럼에도 나왔고 김상욱 의원이나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얘기한 게 있잖아. 언더찐윤이라는. 언더찐윤에서도 마땅한 후보가 없으니까 안철수 후보를 밀어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고 다시 턱걸이 하면서 나가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김문수 전 후보가 아마 그렇게 되면 다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결국은 인적 청산을 가장 큰 걸로 내세우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인적 청산의 대상이 친윤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겠어? 유진석 의원은 뭔가 안 대표 하면 잘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건 얘기했어요. 다 전략적 판단에 의한 발언이라고 봐야지. 그것도 그때 SNS에다가 국민의힘에는 계엄 및 탄핵과 단절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7일 날 썼더라고요. 경제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전략적으로 부추긴 거네요. 네? 망하라고 부추긴 거 아니에요? 망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엔 당대표 출마해도 안 돼.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게 안 의원한테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선수는 좀 쌀 수 있죠. 그 이상 할 수 있는 그 정치 지도자의 길이 보일지 그건 나 잘 모르겠네요. 3년 뒤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고 네. 내년 지방선거가 아니고 총선이었다면 또 내부에서 이제 좀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고 의원들 생각도 조금은 바뀔 수 있겠지만 너무 3년은 아직도 편안하니까 네. 본인들이 뭐 혁신 아니고 뭐고 그냥 그 요식행위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인요한 혁신위도 안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인요한 의원도 의사였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출발도 못하고 지금 삐그덕거리는데 좋은 분 모셔가지고 새로 꾸리겠다. 송원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니 근데 이미
시간이 없어요. 8월 19일로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졌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갔고 이미 전당대회 후보들이 나오면서 혁신위가 당내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 더군다나 이 안철수 의원만큼 좀 중량감 있는 사람도 중간에 꺾였는데 뭐 외부에서 누구 혹시 데려온 사람 아니면 내부에서 할 만한 사람 내가 안 보이던데 보니까.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을 수렁에 빠뜨린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아마 이번에 구속이 되면 다시는 못 나올 거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겠죠. 지난번에 어찌어찌 쥐기현 판사와 심우정 총장의 합작품으로 4달 동안 뭐 자유를 만끽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 부조리한 상황 아니에요. 사령관들 다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다 부하들한테 떠넘기고 했던 내란 수괴는 그렇게 자유를 만끽한다는 게 이게 도저히 국민의 법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법적인 걸 떠나서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제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될 거예요. 구속되고 올 하반기 5개월 동안 특검의 세상인데 이른바 특검 전국이에요. 모든 칼날의 마지막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가 있고 거기에 연관된 예를 들면 내란 특검은 국무위원들, 군 관계 인사들. 김건희 특검은요 하나씩 까지잖아요. 완전히 국민들 돌아버릴 거야 아마. 김건희 특검은 거의 대부분 부패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이래서 국민들의 법감정에 완전히 기름을 부을 거라고 난 보여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이제 가족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부부 수사할 때도 이제 뭐 남편이 잘못했으면 이제 부인을 좀 봐주고 아니면 자식은 좀 봐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약간 김건희 여사 건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적용되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굉장히 지금 특검들이 수사의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혐의가 한두 개야 말이죠. 16개인데 인지수사도 가능하니까 파다 보면 뭐가 더 나올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수습이 안 될 것 같고 빨리 구속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 장모 최은순 씨도 구속을 해야 될 것 같고 아 이게 사실이야? 라고 이게 진짜 말이 돼? 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다 그게 현실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또 다른 분노가 막 솟아오르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용서받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로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재벌 회장들이 쓰는 수법이잖아요. 휠체어 타고 뭐 가리고 뭐 누워서 나오고 뭐 이렇게 좀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특검 전국에서 방어선을 쳐줘야 되는 국힘이 그 메신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국힘이 얘기하면 얘기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하반기 5개월 동안 나는 국힘이 전혀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형국이 될 것 같아요. 존재감을 전혀 못 보이는. 끌어내지를 말씀이죠. 못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탈당한 셈이 돼버렸고 초선 의원 방패막이로 세워놓고 본인들 뒤에 숨어 있다가 그 5가지 개혁안조차도 못 받아들이면서 지금 뭐 이런저런 말을 떠들어대고 있으면 정부 여당을 향해서 그게 말빨이 안 먹히죠. 그러니까 지지율도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악순환을 본인들이 자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만났던 이제 특검에서 활동했던 검사 출신 분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검의 목표는 유죄 판결 받는 것, 뭐 기소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구속. 그게 가장 큰 이제 목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대개당은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얘기 좀 해보려고요. 안녕하지 않나요? 다시 여당 되고 방어할 일이 좀 지금은 적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 분들 나오시면 뭐 이건 어떻고 서명하느라 바쁜데 지금 민주당 인사들은 뭐 좀 편할 것 같아요. 훨씬 나아지긴 했죠. 저희 그때 막 이재명 대표 시절에 뭐 재판하고 뭐 온갖 얘기들 다 나오고 할 때는 너무 힘들긴 했죠. 사실 저희가 그 팩트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다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당에 사는 이야기, 변호인들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도 대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지지율도 또 한참 올라가고 그러니까 마음이 났죠. 이대로 쭉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부자 몸조심인데 이제 집권 초고 대통령이 누가 됐더라도 나 이번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지지를 보내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임 정권이 워낙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라기보다는 대통령 자리가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거다. 시정연설도 하고 야당 대표 불러서 밥도 먹고 얘기도 듣고 야당 의원 만나서 농담하면서 예산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뭐 이런 것도 좀 해보고 대통령 자리가 그런 건데 여기서 약간 오버해서 이재명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간에 그 민주당이 그 겪어왔던 사법 리스크를 이 판에 좀 벗겠다. 해서 무슨 뭘 만들었더만 보니까 검찰 조작 기소 뭐 대응 TF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거부터가 나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이 빡 오는 거야.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뒤집는다? 그것도 본인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민주당이 어깨에 뽕이 들어갔구나, 힘이 들어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 이제 한 달 지나서 저는 그 정도 뽕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뽕이다 생각하는데 기준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교하니까 끝없이 기준이 윤석열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래 원래 대통령이 이런 자리였고 이 정도는 해야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거지라는 쪽으로 이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 개혁은 저희가 뭐 공약이었던 바도 있고 그 일환 중에 하나이긴 한데 당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도 있고 끝난 것도 있고 이제 뭐 불구속 기소된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쪽으로 비춰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어서 그거는 여론을 저는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검찰 개혁은 기본값으로 가는 건데 조작 무슨 TF인지 이름도 입에 얼른 안 붙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조금 이제 잘 살펴야겠죠. 여론을 잘 살피고 대통령도 국민주권 정부라고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검찰 개혁도 중요한데 약간 너무 당에서 좀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것 같아서 사법제도를 바꾸는데 약간 그 중심에 누굴 위한 건지가 이제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의견 수렴도 없이 이미 논의는 다 할 만큼 했다라는 게 이제 원내지도부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조급한 것 아닌가 약간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검찰 개혁의 핵심이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데 OECD 국가 중에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수사권을 없앨 수 있다고 쳐도 수사 지휘권은 남겨둬야 되는데 그마저도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했는데 수사를 참여하지 않는 검사가 공소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굉장히 복잡한 경제 권력과 그 정치 권력이 결탁해서 거악이 생겼을 때 그 거악 수사는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 섬세하고 세심한 설계를 좀 같이 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가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5년 뒤에 새로운 정부가 와서 다시 뒤에 엎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최소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간은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속도전 국회의원 180명 되면 무조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이거는 속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휘권은 남겨둬야 된다니까. 안 어려움이 그러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그러면 예를 들면 중수청을 창설하는 거예요. 법무부 산하를 둘 건지 행안부 산하를 둘 건지. 그러니까 수사 잘하는 검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행안부 산하 가면 안 가버려. 근데 그것도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사법개혁특위위원장 하면서 너무 근간을 잘 알고 있고 민정수석도 뭐 검찰 쪽 출신이니까 전문가일 것이고 그리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법사위원장하고 뭐 하면서 이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쪽이 경찰도 관할이고 하니까 그 삼각 편대가 저는 뭔가 조금 치밀하게 세심하게 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 정도면 이제 검찰개혁이 완성이구나라고 느낄 만한 뭔가를 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 그래 당에서 속도전 하니까 빨리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믿고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인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점수를 준다면 10점 만점. 10점 만점에 6점. 전임 정부 3년에 비해서 대통령 지위를 제대로 좀 수행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국회도 나오고 여당 대표도 만나고 언론들 만나서 그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단지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요 측면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원금 주고 뭐 주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우린 뭐 먹고 살 건데 생산을 뭐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DJ가 문화정책 얘기할 때 지원과 규제는 철폐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간섭하지 말라. 그러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알아서 하게 창의성을 가지고 뭐 그런 뭔가 큰 틀의 경제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민주당 계열이 집권을 하면 이 수요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이게 제2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 이런 거는 일단 급한 불 끄고 보자는 거고 경기 회복을 위한 뭐 마중물, 심폐소생술 정도니까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건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뭐 의료 분쟁 문제도 이건 내가 참 굉장히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분야다.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그거는 허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려운 건 어렵다고 얘기하고 고민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뭐 솔직한 대응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9점 정도. 얼마 안 있으면
이 방송에서 못 보겠는데. 왜요? 9.5 정도 해주지. 아, 10점 안 한 게 어디예요? 9점 정도. 왜냐면 이제 인사나 지금 장관 후보들을 봤을 때 이게 인사가 쉽지는 않지만 좀 제가 좀 이건 아닌데 싶은 후보들도 있어서 그래서 1점 빠졌어요. 누님이 됐으면 입각했으면 10점인데. 그렇지. 나도 10점 해줄 뻔했어. 마지막으로 예. 그래도 형님 나오셨으니까 이준석 의원 안 물어봐도 되는데. 이준석 의원 그 제명 청원이 60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네. 일단 누님 먼저 생각은 어때요? 매우 잘못된 일이었는데 제명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대통령 탄핵만큼 200표 얻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요즘에 지금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런 자숙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마음속으로 바라는 의원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도 또 이제 무엇보다 윤리특위가 구성이 돼서 이제 심사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단 제명 의결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본회의에 과정이 험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뭐 지금 현재 뭐라고 시원하게 답은 못 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제명까지 할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뭐 별로 할 얘기 없는데 꼭 해야 돼. 말을 모르겠어요. 말이. 근데 이번 건을 계기로 본인이 좀 성찰하고 또 본인 또 그 사과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정치 쟁점화해서 이준석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어서는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그걸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한민국의 그 젊은 정치인 중에 자산인데 잘 고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개혁신당 전당대 27일 날 합니다. 그 이준석 의원은 아마 나오실 거예요. 나오는 거죠? 네. 이 폭염에 그냥 당들이 다 전당대회를 한다고 난리 더워 죽겠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커튼콜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재밌으셨나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